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3년 6월, 즉 2회차 소방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벌써 마음에 안 드는데,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 기준에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거는 안 했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좀 더 점수를 받아서 유체역학에서 쉽게 가겠다 하고자 하시면 해야겠죠. 우리가 1류부터 6류 위험물이 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면 산, 가, 자, 인, 자, 산이에요. 일단 산이라는 건 고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산화성 고체, 글씨가 또 가연성 고체, 그리고 자기 반응성, 자연 발화성이죠. 아이고,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이죠 얘는. 그리고 인화성 액체, 촉을 바꿨더니 또 자기 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사실 요 앞머리라도 일단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아예 풀지를 못하거든요. 이걸 외운 다음에 우리가 혼재가 가능하다는 건, 혼재 가능,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숫자를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4, 5, 6인데 4, 2, 3, 5, 2, 4, 6, 1이에요. 이 숫자가 뭐냐면 4류는 2류와 혼재가 가능하고, 또 4류는 3류와 혼재가 가능하다. 5류는 2류와 혼재가 가능하고 4류와도 혼재가 가능하다. 6류는 1류와만 혼재가 가능하다예요. 사실 제 생각에 위험물은 딱 이 정도를 외워주시고, 안에 물품은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익숙해지면 되는데, 자, 1류와 6류는 산화성이잖아요. 일단 산화성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2류는 가연성인데 얘는 그냥 금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3류는 일단 더 볼게요. 제가 4류는 우리가 기름이고 유류고, 그 다음에 1류, 2류, 일단 요렇게만 봐주시고 세 개만 일단 익혀볼게요. 그 다음이 우리가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황린이라는 애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황린은 3류구나, 3류에서 다른 애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제가 아직 뒤에 문제를 못 봤지만, 또 유기과산화물이라는 애가 과산이 들어갔는데도 얘는 5류구나. 이 두 개는 일단 좀 외워주시고, 이러면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1류나 6류는 산화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과산화죠? 얘가 제가 1류인지 6류인지 모른다고 할게요. 6류긴 합니다. 그리고 황리는 3류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과염소산도 1류 아니면 6류일 거예요. 산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등유가 기름인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4류가 될 거고, 다시 더 왼쪽으로 와서 철분, 금속류죠? 얘 2류고, 유기과산화물 5류라고 했어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솔린, 당연히 기름이니까 4류. 그리고 질산 칼륨인데, 칼륨이 얘가 금속이죠? 근데 산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1류 아니면 6류 아니면 2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1류, 6류와 3류는 혼재가 안 되죠.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요 위에 요 표에 보면 나오니까요. 등유와 가염수산도 혼재가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철분과 유기과산화물이 혼재가 되죠. 그리고 질산칼륨은 사실 인류긴 한데 칼륨이 이게 좀 거슬리긴 하죠. 이류냐. 그래서 결국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1류냐 3류냐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철분은 확실히 2류고 유기과산화물이 5류라고 숙지를 해줬다면 3번이 가능하면 1번 질산칼륨이 뭔지 모르더라도 3번이 답이구나 라고 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2단 함정은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숙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 다음 위험물 중 물과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꾸 TNT 요 폭탄물 때문에 이제 얘를 많이 찍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물과 접촉해서 위험한 건 금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속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트륨이죠. 그러면 여기 Na2O2와 NaClO3가 있어요. 답이 1번과 4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다른 지식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불을 끌 때 사용하는 할로겐 원소가, 할로겐 화합물 약이라고도 하죠. 원소가 플로린, 염소, 브롬,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있어요. 얘네는 제가 꼭 숙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4개 애들은 즉, 죄송합니다, 소화하는 애들이다. 그럼 여기 지금 소화하는 애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닐 거고,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거의 이렇게 풀면 맞거든요. 얘가 금속이고 산소 들어있으니까 제일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요령으로 푸는 맛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하여 소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화약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하면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은 시험 문제에선 다 수송막포와 3종 분말을 같이 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트윈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쓴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유 화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공유 화재는 뭐 자동차 화재랑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공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이 불 붙는 거랑 완전 달라요. 얘는 다시 불을 꺼도 재발화가 엄청 빨리 많이 되고 화세가 불의 세기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끄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쓰자 해서 우리가 3종 분말과 우리가 수성막포라고 불리는 AFF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말 소화약제라는 건 불을 신속하게 끄는 거거든요. 이게 왜 신속하게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소화기 쏴보셨는지 또는 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소화기 막상 쏘면 몇 초 안 나가거든요. 한 10초? 뭐 소화기마다 다르지만 그 쏘는 시간 내에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아주 신속하게 불이 꺼진다는 건데, 항공유 화재에서 다시 불이 많이 붙어요. 불을 꺼도. 그래서 우리가 수성막포를 이용해서 재발화를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수성막포라는 건, 포는 쉽게 폼이고 거품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거품이 덮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말 소화약제가 얘를 깨트리면 안 되니까 얘가 내약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내약품성이 가장 큰 놈 중 하나가 수성막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기름에 불이 붙으면 금방 이렇게 다 붙겠죠. 이렇게 주둥이가 두 개인 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ABC 분말소화약제가 들어있고 3종이죠. 한쪽은 수성막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술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얘 쐈다가 얘 쐈다가 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항공유 화재에 끄기 위해서 쓰는 건 수성막포이다. 트윈하면 수성막포 아니면 분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물질 중 공기 중에서의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우리가 메탄, 에탄, 이제 메테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근데 에탄, 프로판, 부탄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뭐 순서대로 그냥 숙지를 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수소와 아세틸렌이에요. 얘가 아세틸렌. 얘네 두 개 정도는 보통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위험하냐 나왔을 때 아세틸렌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 아세틸렌이 답이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이 없는데 수소가 있으면 수소가 그냥 답이에요.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싶다면 아세틸렌은 2.5에서 상한계가 81%, 또 수소는 연소 하한계가 4에서 75%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숙지를 하셔도 되고, 아세틸렌이 제일 위험하고 수소가 2등이에요. 즉 1번과 2번 알고 있고 그 뒤는 보통 문제에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만큼은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다음 중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우리가 이건 이렇게 풀면 틀릴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건 뭐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 대로 푸시면 되는데, 1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다. 우리가 산화성이라는 건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산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여기서 아염소 산염류죠. 딴 거에는 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령껏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VC 저장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D급이다. 일단 PVC라는 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걸 먼저 숙지를 해야죠. D급은 금속이에요. 금속과 플라스틱은 연관이 없고, B급은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또 연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인데, 온도 관계를 고려할 때 암적색보다는 휘적색이 높다, 또는 휘백색보다는 휘적색이 높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휘백색이 가장 높다는 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온도가 높을수록 불의 밝기가 밝아져요. 즉 우리가 암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갈수록 백색이죠. 색. 온도가 높다는 거죠. T가. 그래서 우리가 뭐 암적색이다, 적색이다, 휘적색이다, 뭐 황적색이다, 백색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100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구나, 밝아지는구나. 옛날에 뭐 그 신화에서 그 불의 신이 아그니였나요? 아그니도 밝은 빛을 쏘죠.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그 다음에 할론 1301의 화학기호로 옳은 것은, 일단 화학기호로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1301은 외워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가 순서를 바꿔놨죠, 헷갈리게.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할론에 이 숫자 명칭이 있잖아요. 이렇게 4개가 1, 2, 3, 4라고 써볼까요? 1, 2, 3, 4. 1301은 이렇게 숫자가 4개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의 뜻은 탄소의 개수예요. 두 번째는 플루오린의 개수, 세 번째는 염소의 개수, 네 번째는 브롬의 개수예요. 즉 우리가 1, 3, 0, 1이라고 하면 탄소가 하나, 플루오린이 3개, 염소가 없고 브롬이 1개다. 그럼 CF3BR이 되죠? 그럼 자 살펴보면 얘는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매겨본다면 이런 약재는 없지만 우리가 1, 0, 1, 1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죠. 또 이 세 번째 걸 매겨보면 1, 2, 1, 1이 되겠죠. 이게 할론 111이죠. 또 얘는 2, 4, 0, 2가 되겠네요. 얘가 할론 240이고 이런 식으로 이 할론 명칭만 식만 알고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거꾸로 기재도 가능하고 이름이 그 화학기호가 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으니까 숙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 의미가 있는 숫자라 기호라는 거죠. 우리 물체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얼마나 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도, 최적, 압력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다 최적은 크게 안 중요하지만 절대 온도 또는 절대 압력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복사 에너지라는 건 표면 온도에 4승과 비례를 하거든요. 항상 이걸 이제 맞춘 게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온도의 4승에 비례해서 오르는데 이때 온도라는 건 켈빈 온도다. 우리가 켈빈이라는 건 도씨 플러스 273을 한 거죠. 그러니까 250도에서 얘가 합치면 523 켈빈에서 650으로 상승을 했다면 복사량은 4승에 비례하니까 얼마나 늘었나? 얘는 9.7이 나오는 거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절대 온도 더하시는 게 가장 많이 틀리시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연소 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오늘 산소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제가 계속 산화성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산소 공급원도 즉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O를 이렇게 쓰겠네요. 자, 딱 읽어만 봐도 과산화 이 산소 있겠네요. 질산 산소 있네요. 압축 공기는 그 자체가 산소죠. 얘만 산소를 안 포함하고 있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풀면 풀리죠. 어지간하면. 그 다음에 10번 LNG와 LP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LNG는 증기비중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배출되면 바닥에 가라앉지 않죠. 왜냐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이 1번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냥 답이 너무 바로 나왔으니까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위로 떠오른다는 거고 LPG는 무겁다.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건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거고요. 증기 비중이라는 말 자체가 공기와의 무게비예요. 즉 공기보다 비중이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왜 가볍냐? 우리가 메탄은 CH4고 프로판은 C3H8인데 얘가 지금 분자가 많잖아요. 즉 얘는 분자가 몇 개 안 되고 38인데 얘는 14잖아요. 그래서 주성분이 메탄, 즉 가벼운 애고 LPG는 프로판이다. 플러스 부탄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되고, 정답이 아니고 맞는 말이 되고, 원래 모든 가스는 다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건 가스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새고 있으면 담뱃불 붙이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고 있으면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냄새가 나는 뭐 양파라던가 뭐 이런 냄새가 나는 부취제를 넣기 때문에 우린 다 가스 냄새라고, 가스 냄새 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부취제를 넣고요. LNG는 Liquefied Natural 가스의 약자이다. 천연, 아니네요. 액화 천연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볍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러니까 LNG는. 다몽색으로 착색된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이게 색깔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몽색이면 그냥 분홍색이잖아요. 사실상 이 3종 분말 소화약제 터진 거 보셨으면 얘가 분홍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종이라는 시험, 그 분말 소화약제를 대부분 일반 소화기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종 분말은 제1산 암모늄을 사용하고 있고, 얘가 다몽색이고, 얘 화학식은 NH4, H2O, PO4구나. 이거 외워주시면 좋은데 다 못 외우시더라도 제가 이 문제 빈도를 몰라서 일단 3종이 다몽색이구나, 그리고 인산 암모늄이구나, 제1, 요 정도는 좀 숙지를 해주세요. 다른 거 풀어도 뭐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냥 1종이죠. 얘네는 뭐 필요도 없는 애들이고,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 방법은 항상 무너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제일 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는 건 일단 규정하기로는 내력벽, 기둥, 보, 계단, 주계단이죠. 주, 바닥, 그리고 뭐 빠졌는데 지붕 틀이겠네요. 자, 내력벽이라는 건 구조체인 벽이에요. 힘을 받고 있는 벽이기 때문에, 자, 내력벽, 기둥, 보, 바닥은 일단 뺄게요. 얘네 무너지면 건물 무너지는 거죠. 주계단 무너지면 피난할 데 없죠. 바닥 무너지면 나도 떨어지는 거고, 지붕 틀이죠. 지붕 틀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즉 얘네는 무너지면 난리가 나는데, 천장은 그냥 반자잖아요. 반자 맞으면 아프겠지만 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13번 문제인데, 다음 중 인화성 액체의 발화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인화성 액체라는 것도 필요도 없는 문제고, 발화원이 아닌 게 무엇이냐. 자, 우리 화염이 발화원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전기 불고 불 붙을 것 같죠? 그래서 맨날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 패드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짚는 거. 마찰 스파크도 불꽃인 거고, 냉매가 뭔지 몰라도 냉매가 아니겠구나. 냉매는 우리가 에어컨에서 그 냉난방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 물질을 냉매라고 하는데, 얘는 가연물이 될 수는 있어도 발화원은 아니겠구나 라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화구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방화구조 참 많이 나오죠. 요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냥 아주 대충 그렸는데 얘가 철망이에요. 여기다 모르타르를 이렇게 바르면 철망 모르타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때 이 철망이라는 게 메쉬 타입이잖아요. 격자형으로. 여기에 모르타르 바르면 잘 안 떨어지고 착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촘촘히. 그렇다면 얘는
2cm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석고판 위에, 석고보드 아실 거예요. 그 판에 모르타르 붙이면 잘 안 붙겠죠? 아, 넌 좀 더 두껍게 붙여야겠네. 너는 2.25cm는 붙여라 라고 숙지하시고, 즉 철망 모르타르 말고는 다 2.5cm는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 붙인 거, 물론 당연히 잘 붙긴 하지만 철망에 붙인 거보다 안 붙잖아요. 얘도 당연히 2.5cm가 돼야 되는 거고,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건 그 두께가 아예 상관없는 수준이니까 벽에다가 흙으로 붙였는데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의 정답은 2cm라고 돼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 붙인 3번이 되겠습니다. 철망 모르타르만 2cm, 신벽의 흙은 다 되는 거고 그 외엔 다 2.5cm 두께가 됩니다. 네, 우리가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것은 플라스틱은 대표적으로 열 가소성, 열 경화성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몰라도 열 가지고 반응하는 거겠구나. 가소성은 쉽게 생각하면 열을 주면 가요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거고, 경화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비닐은 애초에 흐물흐물하죠. 그리고 폴리땡땡은 얘네는 다 가소성이에요. 비닐 수지도 가소성이고, 폴리에틸렌이건 스틸렌이건 얘네는 다 열 가소성이구나. 즉 여기에 해당이 없는 페놀 수지만 열 경화성이 되는구나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폴리들은 다 열 가소성, 그리고 비닐 수지도 열 가소성, 비닐이니까요. 그럼 그거 외에 경화됐다, 딱딱한 거잖아요. 얘가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있거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화온도 500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 문제를 두지 않고 발화온도가 뭐냐 이걸 보려면 발화가 뭐냐죠. 발화라는 건 사실 깊게 공부하면 뭐 자연발화, 인하이한 발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 온도가 되면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발점이라 그러죠.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는데, 불이 붙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온도, 즉 그 온도가 되면 그냥 불이 붙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물질마다 다르겠죠. 즉 발화 온도가 낮으면 엄청 위험한 거고, 발화 온도가 높으면 안전한 거죠. 살펴보면 500도로 가열하면 산소 공급 없이 인하한다. 산소 공급 없으면 불이 꺼져야죠. 뭐 자기 스스로 공급하는 애도 있지만 어떤 물질이란 얘기가 없으니까요. 500도로 가열하면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한다. 이게 발화 온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또 500도로 가열하여도 점화원에 없으면 타지 않는다. 아니 불 지펴도 타지 않으면 무슨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고, 500도로 가열하면 마찰열에 의해서 연소한다. 이건 그냥 불을 지르는 건데 마찰열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고 이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면 플래시오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플래시오버라는 건 좀 쉽게 해볼까요? 근데 말 그냥 봐도 아우 겁나 눈부시구나, 그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시면, 눈부시려면 불이 크게 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실이 있을 때 이 안에 불이 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연기가 이렇게 플럼이 날 거고 불이 옆으로 점점점 번져가겠죠. 그럼 이렇게 불이 조금씩 번져가다가 이 연기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이 연기는 다 탄 연기도 있고, 쉽게 말하면요, 아직 덜 탄 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연기가 이렇게 푹 차다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발화 온도가 되면 불을 안 질러도 탄다 그랬잖아요. 이 가스도 우리가 이 메탄 가스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닐 거라는 거죠. 얘가 자연 발화 온도, 오토 이그니션 템퍼러처에 도달하면 얘도 불이 그냥 붙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실 전체가 한 번에. 이게 플래시 오버거든요. 한 번에 불 붙으니까 눈부시잖아요. 그럼 보면 도시가스의 폭발적 연소를 말한다. 얘가 도시가스를 한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가연성 액체가 넓게 흘러서 발화한 상태는 그냥 불 붙은 거고, 옥내, 이 건물 안에서 불이 서서히 번지다가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어 갑자기 이 자연 발화 온도에 도달하면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를 우리는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화재층이 불이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그냥 불이 번진 거죠. 기사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전문적인 건. 그 다음에 1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은 몇 칼로리인가? 우리가 요건 외워야죠. 물에 증발자멸이라고 하고, 증발자멸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화자멸도 마찬가지죠. 얘를 단위가 따라 다른 건데 539kcal per kg이던가 539 칼로리 per g이 되겠죠. 근데 아마 이건 옛날 문제라 그런지 이제 SI 단위로 나오면 아마 2257 kJ per kg 또는 똑같이 줄 per g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조건이 원래 중요한데 기사에서 이 조건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539 또는 2257이구나. 단위는 킬로그램이면 킬로, 킬로칼로리면 킬로, 그냥 칼로리면 그람, 킬로줄이면 킬로그램, 줄이면 그람.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주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제가 항상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애는 금속이다. 금속부터 찾아내자. 이 리듐 써 있는데 리튬이죠. 어차피 뭐 외래어라면 외래어니까. 그래서 딴 거 뭔지 모르잖아요. 정답은 1번. 실제로 1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이 금속 들어가면 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거면 다 숙지를 해 주셔도 되지만 쉽게 시험이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물성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보면 이제 숙지를 안 했으면 어렵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는 건 CO2라고 적고요. C의 탄소의 분자량은 12, 산소의 분자량은 16 곱하기 2개 2니까 얘는 44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기 중 분자량은 29가 됩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는 건 우리가 공기의 분자량에 어떠한 물질의 분자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자량을 구해보면 얘가 약 1.5가 되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면, 불은 밑에 나잖아요. 이산화탄소 뿌우면 얘가 이렇게 밑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신부화재에도 연소가 있는 거고, 즉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구나.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 중에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이산화탄소 특성은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임계온도가 약 31도,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상온 정도 되는구나. 약간 여름.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답은 2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좀 위험물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